여러분들 겨울에 잘 간직하셨다가 봄이 되면은 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해바라기 같은 꽃이도 있고요. 쑥부쟁이 같은 꽃이도 있으니까는 랜덤이니까는 알아서 아마 이렇게 극장을 찾기가 이렇게 수월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시간과 극장 잘 찾아와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관객분들 중에 혹시 영화 보자마자 이거는 너무나도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계속 뭐 얘기 저희가 나누기 전에 이건 꼭 먼저 물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 계세요? 영화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 계신가요? 네. 계시구나. 네. 혹시 마이크를 저희가 진단해 드릴게요. 네, 육성으로 그러면. 네. 이게요, 영화가 시작될 때 두 분이 계속 만나잖아요. 근데 강까지 거리도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만난 거랑 그리고 운동하실 때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신이서 배우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바로 두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신기했어요. 그 장면은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제가 헌팅을 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희 씨가 이제 내과 있는 쪽으로 계단으로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강가를 보고 있고 연우가 그 전에 거기에 서 있다가 원희가 내려오는 걸 보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친구로 나오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원래 경찰 설정인데 그 경찰도 만나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촬영할 때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그 옆을 따라서 한 100m, 200m 옆으로 이렇게 강단을 계속 올라갔죠. 그렇게 해서 올라가니까 계단이 거긴 계단이 없어요. 그래서 원희 씨 동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보는 시점샷도 있고 그런 구성이 있었는데 그리고 친구도 만나고 했는데 그 친구 만난 장면이 조금 잘 안 찍혀서 그게 뺐고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둘이 만나는 그런 공간이 돼버렸고 거기 이제 나무 밀다가 희섭이 씨랑 만나는 그 장면도 사실은 그 시점샷 같은 게 하나가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걸 못 찍었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일부러 안 찍으려고 한 게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강물이 없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의문이 충분히 해결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해결이 되셨을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분들 계신가요? 앞에 네 궁금증들이 속출하네요. 네. 계속 보다가 우리 이제 약간 특별한 사이가 된 거니까 그 부산 씬에서 갑자기 제가 어색하게 호칭이 오빠로 변했어요. 그런데 계속 신이서 연우는 계속 원희한테 존댓말하고 그런데 특별히 서강사만 오빠라고 호칭을 바꾼 계기가 네, 그거는 그러니까 확 드러나진 않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하면 꽃이 핀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약간은 아주 미세하게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변화를 주려고 호칭을 오빠로 바꿨고 그리고 그때 이제 희섭 씨랑 준비할 때 희섭 씨가 그러면 오빠라고 하니까 말을 놔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얘기를 조금 하다가 저희가 리허설을 전이었나 하여튼 근데 해보니까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희섭 씨는 계속 이제 존댓말 하는 걸로 하고 원희 씨만 그렇게 오빠라는 호칭을 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배우님한테 이쪽에 한번 먼저 얘기해 주시죠. 단양이라고 하는 장소를 원래 처음부터 염두에 두시고서 시나리오를 작업하셨는지 아니면 시나리오를 먼저 쓰고서 물이 나오는 지역을 찾다 보니까 단양을 찾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선후인데 첫 번째는 연우가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의 방사선 사진을 본다 이런 이미지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단양이라는 곳은 제가 원래 좀 잘 아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하면 이제 강이라는 그 공간이 사실은 죽음과 재생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공존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공간을 잘 알기도 했고 그래서 이 영화의 테마와 맞닿아 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이미지로 시작을 했지만 그 공간을 떠올리면서 또 공간에서 받은 이미지가 시나리오에 투영되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그렇게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객과에 대해 진행하면은 관객분들이 되게 천천히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오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 가지 질문을 아주 빠르게 감독님도 평소보다 굉장히 빠르게 답을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 두 배우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게 앞서 질문에 좀 덧붙이자면은 사실은 사랑을 막 주고받는 아주 달달한 로맨스 영화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감정을 많이 절제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의문이 생기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멜로 연기하는 게 아주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또 오빠라는 얘기도 해야 되고 그거에 비하면 어색하지 않으셨나요? 네, 어색했죠. 네, 어색하긴 했는데 원래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전부터 오빠라는 소리를 하고 이게 이렇게 점프가 되다 보니까 그게 튀어 보이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오빠라고 이제 말을 놓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촬영을 했었고요. 사실 이제 천천히 흘러가는 관계는 실제로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연기하면서 사실 서로 편하고 되게 편해진 관계에서 연기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되면 뭔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촬영장에서도 이제 저도 천천히 다가갔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또 이제 그게 녹아서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심희석 배우님 어떠셨어요? 어떤 거요? 그 뭔가 이렇게 사랑을 다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조금씩 줘야 되고 아, 그러니까 사실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게 좀 쉽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속이 편한 것 같아요, 제 속이. 근데 지금 처한 상황도 워낙 극단적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서 또 추구하시는 거랑 또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좀 더 절제된 어려웠어요. 힘들었고 사실 그걸 저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딱히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덧붙이자면 제가 이 영화가 별 사건도 없고 별 이렇게 감정의 동요도 없고 그래서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구조적으로는 약간 통속국 구조라서 이게 이렇게 심파 흐름이랑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스토리상으로 조금 이제 위험한 지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캐릭터들이 굉장히 뭐랄까 네거티브한 캐릭터들이잖아요. 그리고 많이 없고 사람과 대면도 안 하고 근데 그게 실제로 연기하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연기, 그러니까 멜로 하는 연기들은 사건도 많고 액션도 많고 하니까 사실 배우 입장에서는 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리고 금방 인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극적으로 빨리 전환이 되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우울한 인물이 별 자기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니까 아주 미세한 감정 변화 가지고 계속 이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이제 그런 영화적 흐름이라서 배우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도와드리면 정말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뒤쪽에 계신 분 오늘 근데 다들 목소리들이 엄청 육성이 좋으신데 마이크가 필요하신 마이크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중간중간에 코끝이 찡해지는 장면들이 많아서 저는 너무 좋았고 그리고 오히려 감독님께서 통속적이고 약간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진심이 좀 더 전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원희라는 캐릭터가 부산에서 2년 살다가 갑자기 나가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혹시 뭐 원희의 전사가 연우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나오는데 영화상에서는 그냥 말로만 표현이 돼가지고 혹시 어떻게 전사가 된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심희석 배우님 코너링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전사는 원희 씨랑 그렇게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나왔는데
왜 나왔냐라고 하면 자기가 아무리 이모가 잘해주지만 이렇게 얹혀 사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모가 눈치를 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불편한 그런 인물인 거죠. 그렇게 해서 나와서 살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뭐 학원 다니면서 어떻게 이제 자격증 따서 병원에 이렇게 일 다니면서 말 그대로 꿋꿋하게 혼자 이렇게 사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렇게 산지 뭐 한 2년 만에 이렇게 병을 앓게 됐고 대충의 그 정도의 전사를 이제 원희 씨랑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냥 고등학교 때 그렇게 스스로가 좀 눈치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한테 부담 주는 게 싫다라고 했던 그 임무 그 전사 가지고 좀 대충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원희 이제 단독 씬이 조금 더 있었는데 시나리오상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촬영도 했었는데 좀 편집에서 빠진 부분도 있고 또 현장에서 못 찍은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분량 자체가 조금 모자른 느낌이 조금 있죠. 혹시 고은이는 빠진 장면 중에서 좀 아쉽다 생각되는 장면 어떤 거 있나요? 원희의 감정을 잘 드러나는 씬인데요. 이렇게 원희랑 연우가 비를 맞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원희가 이제 젖은 옷을 털면서 거울을 보는데 속옷이 살짝 비쳐요. 그러고 나서 다음번에 이제 연우와 만나는 걸 상상을 하면서 속옷을 갈아입는 씬들이 있어요. 이 속옷도 갈아입어보고 저 속옷도 대보고 그러다가 펑펑 울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심희섭 배우님께 코너링 연기에 대해서 한번 오토바이 하는 연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거요? 목숨 걸었죠 뭐한테. 아니 그 오토바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일단 저 혼자 타면 괜찮은데 원희가 저보다 아마 더 살떨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야 뭐 티 안 냈는데. 겁을 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진짜 좀 그냥 뭐 평일 다니면 모르는데 산을 올라야 되고 거기다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고 이제 원희를 태우고 있고 연우는 굉장히 그런 아이고 뭐 그러면서 코너링을 또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맞물려서 저는 좀 많이 솔직히 많이 쫄 상태였어요. 근데 원희가 더 아마 고생이 많았을 거예요. 네. 그 혹시 참고로 저희가 오토바이가 저희가 예산이 적어서 제일 싼 오토바이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이게 고장도 자주 나고 시동도 안 걸리고 그리고 그 덩치만 크고 그래서 사실은 배우 입장에서는 처음 오토바이를 타는데 그 조종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동영상 편집 잘하시는 분들 나중에 매드믹스처럼 한번 해서 올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관객분 계신가요? 네, 가운데 계신 마이크가 뒤에 있습니다. 혹시 그대 내 곁에라는 노래를 특별히 초이스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둘 사이의 감정의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어떤 상황이 있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노래 불러주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노래를 고르는 데서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죠. 뭐 이렇게 딱 맞는 곡이다 싶은 게 없었는데 그러다가 제 기억에는 제가 영화사 갔다가 오늘 전철에서 갑자기 유재하 곡이 생각이 나서 유튜브로 들어보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사님한테 문자를 보내드렸고 이 곡이 어떠냐고 해서 이사님이 너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보는 사람이야 그냥 조금 오그라드는 정도인데 하는 사람은 정말 힘든 게 저렇게 생음악으로 야외에서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심희섭 배우님 노래 연기는 어떠셨나요? 아니 이게 막 춥고 바다에 앉아가지고 파도 막 치고 있는데 노래가 이게 글쎄요 전 너무 어려운 노래 같아요. 이 노래 이게 또 감정이 실려야 되고 노래 잘 못 부르는데 이거 큰일 났다 걱정 많이 했어요. 그래서 따로 레슨 같은 거 안 받았고 저도 이사님한테 방에 불려가서 몇 번 혼이 났어요. 좀 그렇게 어쨌든 했는데 근데 막상 이제 저희 보신 건 아마 그때 현장에서 불렀던 게 아니라 따로 나중에 녹음했던 아마
거예요. 그때 파도 소리 워낙 심하고 주변에 소음이 너무 심해서 그랬었죠. 전 뭐 오토바이 타고 수영하고 노래하고 사실 네, 그랬어요. 힘들었어요. 거의 뭐 신인석 배우한테 철인 3종 경기에 가까운 그런 영화네요. 그 노래 듣고 있던 고원이 되는 그 당시 상황 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근데 좋게 들어가지고요. 사실 제가 더 음치예요. 저는 네, 담백하게 잘 들어서 그리고 파도 소리가 커가지고 노래에 다 집중을 못했고요. 그냥 그런 멜로디만 이렇게 잘 들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뭐 덧붙이시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계신가요? 네, 제일 앞쪽에 계신 분. 네, 이쪽에. 네, 제일 앞입니다. 제일 앞쪽. 부산에 가셨을 때 부모님께서 고원희 배우님한테 참기름 내주시잖아요. 그 의미가 뭔지 궁금해요. 신스틸러 참기름 나왔습니다. 저희 다음 GV 때는 참기름 이렇게 몇 병 사가지고 와서 한 숟가락씩 떠들게 하려고. 네. 아까 나 GV 때 얘기했던 건데 그냥 제가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가족을 만나야 된다고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만났을 때 그럼 뭘 하지? 하다가 몇 가지 뭐 생각들이 있었죠. 뭐 밥을 먹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뭐 어디 TV에서 본 것 같아요. 항상 참기름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는 분을 제가 본 것 같아서 그게 그 장면이 떠올랐고 근데 그게 이제 죽어가는 자기 조카한테 그 힘내라고 준다는 게 좀 뭐 아이러니하고 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장면을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네, 이쪽에 남자분. 그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톤이 다운이 많이 돼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색감을 봤을 때 그 인서트 컷 중간에 원희가 아이들이랑 노는 씬이 있고 거기 되게 태양빛이 굉장히 강한 상황, 맑은 상황인데도 톤이 낮았고 심지어 그 앞에 인서트 컷은 직접 태양을 비추는 상황인데도 다른 영화 같은 경우에 그게 훨씬 더 쨍하게 느껴질 텐데 굉장히 그거를 나무로 가리게 하면서 좀 다운시키고 일부러 굉장히 좀 많이 색감을 다운시켰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 연출 의도가 궁금합니다. 그거는 처음에 촬영 감독님이랑 할 때 이제 영화 톤을 잡아야죠. 그래서 되게 다른 사진 작가들 영화를 많이 보고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콘트라스트는 어떻게 할 것이며 주 색감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희 촬영 감독님이 무슨 일본 사진 작가 사진 하나 보여줬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그러니까 집 내부를 이렇게 그냥 집에서 노는 사람들 찍는 그런 작가였는데 그 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촬영 감독님이랑 이 사진 작가가 했던 되게 소프트하고 근데 라이트가 되게 강하진 않은데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사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색보정까지 해서 이렇게 다 맞춰갔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이렇게 쨍하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영화의 약간 그런 톤 때문에 저는 작년에 부산에서 처음 봤을 때 일본 애니메이션 같이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특히 둘이 강가를 걷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실사인데 약간 애니메이션을 보는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관객분들 이쪽에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세 분께 짧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고요. 감독님께는 일반적으로 이제 감독이라면 천만 관객을 이렇게 한 영화를 찍고 싶고 이렇게 하실 텐데 감독님께 그 독립영화라는 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저희 그 관객이 아니라 감독님 입장에서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영화를 좀 많이 보고 또 이게 시사도 많이 가는데 이제 독립영화라는 거는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 생각 갑자기 들어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우리가 심희섭 배우님은 직접 노래를 한 소절 부르는 걸 좀 듣고 싶었어요. 라이브에. 죄송합니다. 이게 또 따뜻하고 분위기도 좋고 잘 될 것 같아서 라이브를 한번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고원희 씨는 제가 소방공 쪽으로 차를 운전하고 자주 다니는데 A항공사의 그 모델로 늘 밝은 모습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고 싶어서 왔고요.
끝나고 나서 사인 좀 하나 해주시고 그 저기 조현우 씨만 힐링해 주지 말고 많은 분들에게 힐링되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준비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이게 여성 팬분들이 많이 부탁하시는 건데 거절하기 귀찮으면 그렇고 네, 감독님부터 답변 주시죠. 네, 그 그러니까 저예산 영화, 독립 영화는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너무 힘든 작업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늘 그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끝없이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고통스러워요. 뭔가를 자꾸 포기하고. 근데 그 안에도 뭔가를 지킨다는 게 이게 약간 고통스러운 면이 있고, 근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상업 영화 이제 그런 무대에서 제가 작업을 해본 적도 있는데, 그러면 끝없이 이렇게 어쨌든 관객이 들 수 있는 그 취향이나 그 기호들을 계속 영화 속에 좀 심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또 괴롭더라고요. 저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관객들이 좋아하는 것, 뭐 이 장면에서는 웃기는 친구 하나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뭐 납득이 캐릭터가 하나가 있고, 뭐 이런 것도 이렇게 계속 다른 상업 영화였으면 그렇게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톤도 훨씬 더 올렸을 거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좀 그것도 버겁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그런 이제 관객들의 기준에 계속 맞춰야 된다는 것도 힘들고, 근데 또 이거는 이거 나름대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도 괴롭고, 근데 동시에 또 좀 이렇게 약간 가족적인 이런 분위기는 또 이것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영화들에서는 이런 느낌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같이 이렇게 큰다, 서로 같이 이렇게 조금 아기자기하게 얘기하는 이런 거는 이 저예산 영화, 독립 영화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심석 교수님? 가능하실까요? 저 약간 감기 걸리셔가지고 진짜 짧게 한 소절만 하고서 확 그대로 냅두네요. 망했구나. 저희 그 동영상 버튼 누르시기 전에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이게 너무 별해는 밤이면 들려오는 그대의 음성.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듣기 좋지 않아요? 오, 되게 좋은데 되게 계속 듣고 싶은 느낌이. 저희 대화할 테니까 옆에서 계속 노래를. 네, 고은희 배우님 이따 사인 해주실 수.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관객분 질문. 네, 가운데에 계신 뭐 이렇게 들고 오셨네요. 네, 일단 영화 되게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제 초반에 나오는 독백 장면, 그러니까 두 캐릭터의 독백 장면이 잔잔한 영화인 만큼 되게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요. 연기를 하시면서 그 독백 장면을 찍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원희와 연우였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가 궁금합니다. 배우님들께 질문 주시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네네. 어떤 분 먼저 대답 주실까요? 처음에 나온 독백 장면이 어느 장면인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 주시겠어요? 원희가 약을 먹는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네. 그때는 저 또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요. 원희가 기적을 바라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이제 시골로 내려와가지고 좋은 공기랑 좋은 거 먹으면서 기적적으로 병을 낫길 바라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빨리 병이 낫고 싶어가지고 아픈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약을 먹는데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겹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하나하나씩 먹지 않고 한 번에 다 털어내는 것도
네, 하나의 표현이지 않았나. 이선 배우님. 그러니까 저는 연기 이거 할 때 사실 좀 어쨌든 아까도 얘기 나왔던 얘기인데 좀 말도 많이 없고 행동도 소극적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외적인 걸 좀 배제하고 제 마음에 담겨 있는 생각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감정, 관계 주변 인물들에 대한 연우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떨까, 나라는 어떨까도 있고 또 연우라면 어떨까, 연우는 어떨까. 그러니까 계속 제가 연우한테 다가가려고 그리고 이 이야기 안에서 연우는 또 관객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뭘 할까보다 왜 그럴까를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근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 볼 때마다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데 저한테 어쨌든 그런 연우를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네, 연기했을 때. 네. 네, 또 다른 관객분 계신가요? 네, 바로 옆으로 드릴게요. 그러면. 아, 네, 저도 영화 되게 재밌다고 하시면 돼요. 네. 잘 봤고요. 아,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원이라는 캐릭터가 성만 바뀌고 왜 그대로 이름만 가지고 왔는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 또 사실 연우라는 영화 속 인물이 사실 심석 배우님처럼 정말 잘생겼으면 호감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관계에 있어서 되게 서툴고 뭐 성의 있게 뭘 가져다 줬는데도 막 사람 편하게 막 사양하고 좀 연락 안 했다고 막 밀치고 막 이래서 별로 그렇게 성격적으로 별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원희가 반했던 이유가 잘 궁금합니다. 이거 아까 낮에 얘기했던 건데 그냥 처음에 원희가 그 희섭 씨 면호한테 이름을 하면 원래는 제 기억에는 원래 이름 현숙인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저희 이사님이 너무 촌스럽다고 이름 바꾸자고 그렇게 하다가 그때 원희를 캐스팅을 우리가 같이 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이름을 자연스럽게 원희라는 이름을 바꾸게 됐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그 과정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싸우고 이렇게 뭐가 그렇게 좋은데 근데 사실 그 전에 조금 그것도 편집에서 빠졌거든요. 좀 이렇게 조금씩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지금 날아가서 그런데 어쨌든 결정적으로는 그런 거였고 또 하나는 원희가 이렇게 아픈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아무 기댈 데도 없고 잘못하면 혼자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 방에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연우라는 친구가 어느 순간 오토바이를 태워주고 같이 뭐 갈래요라고 하고 국수도 하고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원희 입장에는 그렇게 외로운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그런 감정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희 입장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연우의 표현이 굉장히 어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 시절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되게 귀엽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저는 몸이 아프지만 이제 연우는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그런 동정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나는 지금 이렇게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는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세상을 싫어하고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에 갇혀있지? 이런 관심이 사랑으로 발전이 됐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희섭 배우님 그 등밀치는 연기 한번 진짜 세게 밀잖아요. 아팠어요. 미안합니다. 아니 그때 사실 제가 저한테 집중을 해서 세게 밀었죠. 이렇게 보시는 분들 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세게 미냐고.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일단 어떤 그런 표현 자체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요, 그 장면은 사실은 저기 희섭 씨가 되게 준비를 많이 했던 장면이고, 그리고 막 오후에 이제 해 막 지기 전에 그런 차이도 있었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지금 저는 이게 그러니까 희섭 씨의 그 톤으로 적당히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김인석 배우님 뭐더 붙여주실 말씀 있으세요? 네, 아니요, 없습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이야기 네, 이쪽에 계신 영화 잘 봤고요. 그 감독님한테 좀 질문 하나 있는데 그 연우가 사고 났을 때 그 집에 갔을 때 그 아버님이 자고 있다가 그 깨어나서 연우가 그 아버지 여기 왜 사세요? 고향 아닌데 왜 그런 질문했잖아요. 그 대사에 어떤 의미 있는지 알고 싶어요. 이제 와서. 그거는 이렇게 두 가지인데 제가 항상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냥 제 스스로도 지금도 그렇고 계속 왜 살지라는 그런 식의 질문이 항상 있고, 그리고 연우라는 캐릭터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연우가 지금 뭐 여동생의 사고로 인해 더 그 질문이 깊어졌지만 그 끝없이 그걸 묻잖아요. 내가 여기 왜 살지? 여기 고향도 아닌데 여기 왜 살지?라고 하는데 연우가 그 괴로운 이유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한 이 괴로움이 이 연우의 이제 고통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버지랑 그렇게 속 터놓고 얘기도 못하는 연우가 처음으로 자기가 가진 가장 본질적인 고민을 던지는 장면이었죠. 네. 그리고 그 이제 원희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알러지 때문에 지금 다른 데 날아와서 핀 것도 아닌데 그래서 걱정이 되네요. 그 사실 이 영화는 굉장히 강력한 설정을 가지고 있는 영화예요. 뼈를 찍는 죽음을 계속 만나왔던 남자와 또 죽어가는 여자의 만남이라는 아주 강력한 설정을 되게 조심스러운 서사로 풀어가는 영화거든요. 그 가운데에는 죽음이라는 엄청난 화두가 있는데 사실 영화 찍으면서 그 영화 보신 감독님, 관객분들 그리고 배우님들 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그런 작품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작품 찍으시면서 정말 이 인물들한테는 코앞에 있는 그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셨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죽음이 어떤 느낌인지가 저는 좀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워낙 그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죽는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저만 감각적으로 알겠는데 그거가 이제 배우들이 이제 희섭 씨랑 원희 씨가 그 이미지를 잡는 거를 처음에 되게 힘들어했었죠. 자, 근데 하여튼 네, 두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사실 죽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겁고 누구에게나 되게 무섭고 슬프게 다가오는 단어잖아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었고 근데 영화를 찍고 나서는 조금 생각이 달라진 게 죽음이라는 게 아프게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걸 알 수 없어서 무섭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태 얘기를 안 했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저희 이모께서 이제 암투병으로 돌아가셨었어요. 근데 방학 때마다 저는 이제 이모네 집에서 같이 사촌들이랑 지냈었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아팠는지 몰랐어요. 항암 치료도 받으시고 머리가 다 빠지셔가지고 가발을 쓰고 다녔는데 이제 이모의 자식들, 그 사촌 동생 오빠랑 저랑 이게 아픈 게 내 비춰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심각한 건 줄 모르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알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모 또한 원희처럼 체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프셔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려고 하시고 네 그랬었던 것 같아서
그 경험을 또 바탕으로 네, 연기에 이렇게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석 배우. 저는 진짜 별 생각이 없어요. 진짜 이게 좀 좀 무식한 얘기인데 저는 제가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죽음에 대해서 뭐 슬프거나 이제 어떤 그런 감정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걸 빼놓고는 제가 말을 못하는 말 못하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제목이 그 죽음과 삶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있을 거라 생각도 했어요. 흔들리는 물결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죽음에 대한 암시가 있는 제목이고 영재는 블러썸이에요. 그러니까 피어난다는 뜻의 굉장히 삶에 대한 암시가 강력한 건데 근데 제목 지을 때 어떤 고민을 하셨었는지 혹시 또 후보 제목들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거의 처음부터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시나리오 쓸 때 제목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생각 아무리 해도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생각나야 되는 것 같고 영재를 블러썸으로 하신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꽃 좀 핀다라는 그 테마가 우리 주제랑 다 있으니까 이제 꽃이 피어난다는 그 영재 블러썸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또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쪽 제일 앞에 앉으신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 엔딩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그 물에 심석 배우님이 빠지면서 머리가 갑자기 없어지길래 저는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다시 헤엄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우는 캐릭터상으로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가 공존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기 싫다라는 것도 있고 근데 동시에 아까 말했듯이 왜 살지라는 절박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시나리오 상에서는 원래 훨씬 더 뭐랄까 이렇게 뜨거운 것도 있는 그런 느낌의 그 남자예요. 그리고 내면에 분명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 수영하는 장면도 그게 이제 희섭 씨랑 얘기할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원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못 참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물에 들어간 거고 그리고 그 자기 안에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뜨거움 같은 것들이 그 연우를 수용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들이 이제 발현된다고 생각을 했고 동시에 저는 그 장면도 뭐랄까 그러니까 안간힘을 해서 그러니까 희망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사는 이렇게 어떤 실존의 모습처럼 좀 고독해 보이기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쇼트가 됐으면 했었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햇볕은 비치는데 저 멀리 혼자서 수영한다는 게 이게 되게 쓸쓸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정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심석 배우 진짜 힘드셨죠? 그 장면 찍을 때. 네, 그때 좀 추워가지고 수영할 때 그래도 꽤 오래 그 컷이 나야 되는데 꽤 오래 했어요 수영을. 다행히 뭐 이렇게 그림이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로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이쪽에 손 들어주는데. 네, 영화 잘 봤고요. 저 영화 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국엔 더 프로필에 심희섭 배우님 특히 오토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이외에도 오토바이 타셨는지 궁금하고 오토바이 액션씬 같은 거 욕심 있으신지. 전 아까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오토바이 타다가 글쎄 딱히 욕심은 없는데 사실 오토바이가
타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왜 타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겁도 나요. 그래서 뭐 제가 욕심 따로 내지 않아도 뭐 이제 입금이 되고 뭐 해야 된다면 목숨 걸고 할 거고요. 네.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네. 특기입니다. 네. 강력히 캐스팅을 원하는 발언이었네요. 그 사실 두 배우분들이 전작들을 보면은 그 전작과 또 계속 다른 이미지들을 연기를 해오고 있는 배우들이에요. 그래서 고정된 이미지가 또 많이 없는 배우들이기도 한데 혹시 다음 작품에서는 이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너무 힘든 영화를 했으니까 또 다른 생각들도 해보시지 않았을까? 권희 배우님, 신희섭 배우님 어떤 캐릭터 해보고 싶으신가요? 권희 배우님부터. 아, 네. 저는 다음 주면 또 다시 촬영이 들어가는데요. 근데 그 캐릭터가 이거와는 다르게 또 되게 감정적으로 많이 힘든 캐릭터예요. 근데 이런 캐릭터를 꼭 한 번쯤 해보고 싶었고 아마 촬영하는 내내 저와의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아요. 네, 울기도 많이 올 것 같고 네, 저는 이렇게 힘든 거를 쫓아가나 봐요. 네. 신희섭 배우님 지금 이제 곧 하고 있나요? 아, 네, 끝났을걸요? 끝났나요 지금? 네, 모르겠네요. 가서 봐야겠네 집에 가서. 네. 저는 갑자기 생각한 건데, 이렇게 진짜 좀, 제가 딴 나라에 가서, 아니면 다른 세계에 가서, 아이처럼 성장하는 어떤 그런 성장하는 그런 캐릭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 들었고, 마블 캐릭터. 그냥 진짜 생뚱맞게, 거기에 뭐 이렇게 악당 그 외계인으로 나와 좋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그냥, 네, 그런 생각 지금 들었어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신희섭 배우님 얘기 듣다가 떠오른 건데 그 만화 원피스 주인공 하면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실사로 만들면 뭔가 아주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즐겁게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이제 한두 분 정도 더 질문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남은 것 같아요. 혹시 계신가요? 네, 가운데 계신 남자. 예, 영화 잘 봤고요. 그 여자 주인공이 그 150년대 나무를 끌어안지 않고 왜 이렇게 끙끙대면서 밀었는지, 그리고 그 남자 배우가 그 여동생하고 살며시 손잡고 걷는 그 장면이 그 조금 꺼림칙한데 그 무슨 이상 관계 그런 게 아닌 건지 의도된 거 아닌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나무 밀는 장면은 얘가 속에는 되게 절박하게 그러니까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 나는 괜찮아 하면서도 밤에 운동도 하고 그러다가 나무를 봤는데 150년이라는 그 시간이 너무 먹먹한 거잖아요. 얘는 겨우 한 2년 정도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만져보다가 그 시간을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긴 하지만 얘가 원희 씨가 그런 감정이 충분히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겨우 22년 살았는데 150년 동안 있는 이 시간의 무게감 같은 거에 이렇게 한번 밀고 싶은 생각은 충분히 있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손잡고 가는 거는 그때 희섭 씨랑 얘기했던 거는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동생이랑 유난히 애틋한 관계였을 거다. 그런 사람 있거든요. 좀 나이 차는 여동생 유난히 활달하게 챙기고 그러니까 이게 연우 같은 경우 친구는 별로 없어도 꼭 여동생 말 그대로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거는 집에 가서 간식도 좀 챙겨주고 밥 안 먹었으면 여동생 밥도 챙겨주고 그렇게 살뜰하게 챙겼던 여동생이다. 그래서 손에 그건 전혀 그런 건 없고 말 그대로 되게 챙겨주고 싶은 여동생이 그런 거였죠. 네. 네,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계신가요? 네, 이쪽에 계신 남자분 잠깐. 영화 되게 잘 봤고요.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 남녀 중에 한 명이 불치병에 걸린다는 소재가 이미 이전에 많은 멜로 영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혹자들에게는 조금 클리셰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나리오를 기획하시고 작업하신 그 의도가 궁금하고요. 또 그 엔딩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질문드리자면 저는 그 강에서 헤엄치는 마지막 그 시퀀스가 좀 그 항공주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일종의 오마주 같은 게 의도가 있으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이제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하면 사실은 제가 이거 초고 쓴 게 8년 전이에요. 8년 전. 그래서 제가 항공주보다 더 빨리 썼어요. 초고는 어쨌든. 근데 그 초고에 이 엔딩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오마주가 성립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제목 시한부 이거는 사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투자나 할 때부터 계속 들었던 질문이에요. 그리고 하면서 완벽한 아까 말했던 심파 구조거든요. 이야기 짜임은. 근데 저는 이게 뭐 죽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 그리고 그 위에 얹어 그거에다가 뭐 아주 작은 그리고 썰렁하고 촌스러운 사랑의 얘기 이렇게 그거를 테마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게 통속극의 이제 형태는 띄고 있지만 그렇게는 안 갈 거다. 그 길로는 안 갈 거다라는 생각은 좀 확실히 그러니까 좀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가면 시원하게 이제 알러지와의 전쟁을 끝내셨고요. 저희도 이제 관객들과도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일 밤에 날씨도 춥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많은 분께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이제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감독님 배우분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돌아가시면서 생각하시면은 또 많은 장면들이 곱씹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이 영화의 아주 솔직한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원희 배우님 새로 촬영 들어간 영화도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심석 배우님 잘 아시죠? JTBC 금토 드라마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 대사 중에 아버지 대사가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다른 게 날아서 피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거니까는 나가시면서 꽃씨들 꼭 나가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감독님과 배우분들 마지막 인사 말씀 청해서 듣겠습니다. 네, 저희 아까 낮에도 얘기했지만 관객이 너무 안 들고 있습니다. 영화가 망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영화를 좋게 봤으면 좋게 봤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안 좋으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저희가 지금 홍보할 그게 아무런 수단도 없거든요. 그래서 염치 없지만 그냥 자기가 느낀 대로 그냥 그대로 한 번만 뭐 SNS나 이렇게 그냥 자기 솔직하게 그렇게 좀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독님 말씀 중에 안 좋게 보셨다고 안 좋게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나쁘지 않다 정도로. 네. 저 우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산에서 심야다방을 할 때 공약을 내세운 게 있어요. 1만이 들면 제가 저녁을 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공약을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이행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좋은 얘기만 좀 많이 써주세요. 여러분 안 그럴 거면 써주지 마세요.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보는데 기분 안 좋더라고요. 몇 개 없는 데서도 안 좋은 얘기 있으니까 그렇게 안 좋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죄송합니다.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하고 관객분들이랑 이런 대화할 때마다 사실 좀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어떤 제 마음도 떠오르고 만든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영화 한 번 더 이제 만들어졌고 대화 나누는구나. 전 너무 좋은데 제가 영화 그게 더 잘 되면 이런 게 또 많아지잖아요. 저도 잘 되고 감독도 다 잘 되고 또 볼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